그래서 이 송재의 맥을 갖다가 표시했다는 것, 그림으로 표시했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이런 부분이 되고, 이 송나라 시대에는 의학 전체가 의학 자체로도 봤을 때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것이 많아요. 특히 교정의사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의미 있는 한의학이란 또는 그 당시 어떤 이 모든 이 문학이나 또는 뭐 이런 자연과학이나 모든 분야에 있어서 한번 정리가 되는 막 아주 난잡하게 있었던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는 이런 기회가 된 것이 이 송재 교정의사국에서 했던 아주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이런 그림을 그려서 설명해 줬던 이런 부분들은 의학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물론 시대적인 한계는 있죠. 그 시대적인 한계는 있지만은 그 시대적인 한계를 갖다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발전한 이런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동양에서의 어떤 이 모든 학문이 발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더디게 진행이 됐지만은 그 더디는 와중에서도 좀 더 이 아주 획기적인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있었다라는 걸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의학사라는 것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뭐 수업 내용 자체가 아직 거의 그런 부분까지 들어간 건 거의 없어요. 그냥 뭐 수박 겉핥기식으로 아주 간단하게만 이야기가 넘어가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좀 의학적인 지식이 생기고 하면은 이 시대에 나왔던 의서 또는 이 시대에 있었던 어떤 의학 이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발전했는가 하는 것들을 갖다 한번 좀 더 공부해 보면은 진짜 이 의학이 발전되는 부분들 내가 또 앞으로 내가 어떤 의학을 어떻게 공부하고 내가 어떤 이걸 해야 되겠다는 걸 갖다가 파악할 수 있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만약에 보약을 많이 쓰겠다 하면은 보약에 사용될 수 있는 이 의학 이론을 주장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그 이론을 갖다 한번 살펴보면은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각각의 어떤 의가가 어떤 이야기를 했었나 그런 요 이야기 했던 것이 어떻게 발전이 됐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 알고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중간고사를 봤는데 중간고사는 하나는 황제내경 또 하나는 황제내경과 상한론의 관계 두 개였죠. 어떻게 보면 문제가 두 개 비슷한 문제였어요. 근데 좀 보면은 이쪽 1분반은 조금 전체적으로 좀 방향을 잘못 잡고 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일단 상한론과 황제내경의 관계에서는요. 볼 거는 뭐 요거 딱 요 내용이 좀 써줘야 되는데 대부분 요걸 안 썼더라고요. 요 한의학 고전 DB에 가면은 그 황제내경 소문 연론에 제 2장에 보면은 요 문장이 있어요. 잘 안 보이지만은 재활 원문 기상한의이다 해서 기백이왈 상한 1일에 거양이 수지하니 고로 두통 한강 요톡강하고 2일에 양명이 수지하니 양명을 주익하며 기맥이 협비라고 목하니 고로 신열 목동이 비건하고 부득하여라 하는 식으로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지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 이것들을 갖다 말을 했고 이것이 바로 상한론에서 말한 상한 6경이 되는 것이죠. 태양, 양명, 소양, 태음, 소음, 거름 그 가는 이런 순서를 갖다가 내경에 나와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요 앞문장에서는 금부열병자는 개상한지리하라 호기옥사하고 기사개유 6,7일간 기육의 10일지간 하니 기곤하여라고 해서 황제가 물었어요. 보통은 6, 7일 돼서 죽는데 살아남는 사람들은 한 10일 지나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서 살아남더라. 그것이 왜 그러냐 하는 걸 물었고 기백이 답하면서 이런 이 감기 같은 독감 같은 이런 거에서도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이라는 단계를 거쳐가면서 한 단계를 거쳐서 죽게 됩니다. 또는 살게 됩니다. 그 죽는 고비를 거름병에서 병이 죽냐 내가 죽냐 둘 중 하나가 죽는 거겠죠. 그래서 이 거름병까지 가면은 내 몸도 굉장히 쇠약해졌지만은 그 내 몸에 있는 병사도 굉장히 쇠약해졌다라고 보고 여기서 살아남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죽었는데 그 중에서 살아남는 경우는 이렇게 한 4일, 5일 더 지나면서 회복되는 기간을 거쳐서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 코비드19와도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이야기했던 것으로서 황제내경과 상한론
아주 거의 여러분들이 답안을 보면 거의 그냥 챗 GPT에서 답변하는 것처럼 두리뭉실하게 큼직큼직하게만 써놨어요. 정답은 아닌데 그렇다고 오답은 아닌. 이런 식으로 되니까 나도 100점이 아니고 빵점 따는 중간 50점. 이렇게 보면 점수를 못 주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라 했죠. 근데 그렇게 구체적인 답변을 하는 경우가 좀 적어서 점수가 좀 전반적으로 나만 적은 게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다 적어요. 그러니까 염려 안 해도 돼요. 한 학생이 이 앞에 있는 문장 6, 7일까지 죽고 11일 이상에 산다 하는 문장을 쓴 사람 한 사람 있어요. 그 사람만 점수를 좀 더 주고 나머지는 채점은 솔직히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많이 썼구나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 인터넷 강의에서 들은 내용들을 그러니까 내가 항상 이야기하는데 왜 수업 시간에 한 내용 그것만 가지고 답안을 쓰려고 하지 왜 네이버에 있는 부분 뭐 있는 거 이런 걸 끌어와서 답안을 써요. 그래서 그건 점수 다 깎았어요. 수업 시간에 한 것만 가지고 써도 충분한데 수업 시간에 안 한 거 뭐 이상한 걸 많이 썼더라고요. 그런 거 다 점수 깎았죠. 줄 필요가 없죠. 그래서 루브릭이 1, 2, 3, 4 4개 있었죠. 그래서 거의 3, 3 그 다음에 용어 썼냐 형식이냐 해서 거의 그건 1, 1 거의 이 정도 점수 써서 점수가 한 30 몇 점대 50점 중에 30점대 뭐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근데 거의 비슷하니까 뭐 크게 염려 안 해도 될 정도예요. 근데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써야 된다. 뜬그런 답변이 그냥 크게 쓰면 맞는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니지만은 좀 더 구체적으로 답안, 구체적인 거 한두 마디만 더 썼어도 점수가 많이 달라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니까 이런 좀 약간 주관식의 문제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부분들을 하나하나 찝어서 더 써주면은 좀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2학기 때도 또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한번 시험을 볼 건데 좀 더 구체적인 부분들 딱 내가 원하는 부분에서 제발 네이버 찾지 말고 인터넷 찾지 마세요. 인터넷에 있는 거 찾지 말고 그냥 수업 시작을 했던 정도만 가지고 써도 충분히 가능한 거. 그러니까 그리고 좀 썸머리 한 걸 가지고 대부분 많이 썼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내가 어떻게 오해한다 했죠? 두 사람이 똑같이 답안을 썼구나. 이 사람 것도 그렇고 이 사람 것도 특이한 답안이 있어서 봤는데 두 사람 결론은 두 사람이 컨닝했구나. 공유해서 똑같이 썼구나. 점수를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점수를 일부러 깎아야 되겠죠. 내용이 같은 내용이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안 썼으면 좋겠어요. 상의하고 제발 썸머리 없어도 되잖아요. 썸머리 없어도 될 정도의 문제를 내고 솔직히 문제 수준이 이렇게 높은 거 아니잖아요. 간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찾아서 거기 있는 거 열심히 집어넣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걸 갖다가 많이 그렇게 집어넣어서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시험 문제고 우리 수업에서 항상 수업 시간에 했던 정도만 해도 충분해요. 제발 다른 거 찾지 말고 수업 시간에 했던 거. 여러분들 코넬루트 했잖아요. 코넬루트 쓴 거 그것만 가지고 해도 충분하니까 그것만 하는 걸로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요 문장까지는 얘기를 안 했었는데 요 문장이 들어가면은 여기서 1일 2일 3에서 태양, 양면, 소양, 태움, 소음, 고름으로 가는 육경변증에 대한 내용이 있었고 상한론에서는 이걸 갖다가 받아들이면서 요걸 그대로 쓰지 않았어요. 그 상한이라는 새로운 독감에 맞게 증상들을 약간씩 변형을 시켰어요. 큰 변형은 아니지만은 약간의 변형이 됐다. 라고 해서 상한론에서는 내경의 이론을 갖다가 내경의 이야기를 그대로 끌어왔고 그 다음에 실제 임상에서 있었던 그 당시 나타난 증상에 대해서 결합을 해서 새롭게 이 부분을 수정을 한 것이죠. 수정을 해서 내놓고 여기다가 이제 치료에 관련된 구체적인 부분들을 갖다가 언급한 것이죠. 그래서 그 정도만 써줬어도 되는데 거의 이 내용을 안 쓰고 그냥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들 또 강평봉 얘기까지 나오고 강평봉은 얘기가 나올 필요가 없어요. 강평봉 얘기 나올 필요 없는데 강평봉 얘기가 열심히 나오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좀 필요한 거 필요 없는 거 필요한 거 필요 없는 거 그런 것들을 좀 구분해서 답안을 써주면은 좀 더 좋겠다 라고 하는 걸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답안은 좀 여러분들이 썼던 것들은 거의 그냥 빵점 줘도 될 정도로 그렇게 된다라는 것 좀 알아두시고 다음번엔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매개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자, 누가 한번 본인 맥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줄래요? 예. 이걸 볼 수 있나요? 누구죠? 이름이? 어디 있겠나 몰라 이제. 알아요? 아, 여기 있네요. 예. 자. 저는 맥을 잡아봤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동글동글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약간 그 강한 맥이 한 번씩 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지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제가 아침에 되게 빠르게 계단을 뛰어오르니까 맥이 전반적으로 빠르고 강하고 풍차 느낌이 있습니다. 그 와중에 동글동글한. 그 와중에 동글동글하고 빠르고 빨랐다라고 바꿔요. 그럼 저게 하나, 둘, 셋, 네 개 띄었잖아요. 그게 몇 초 정도 잡은 맥일까요? 총 1분 잡은 것 중에 한 진짜 4초, 5초? 되게 빠르게. 1초에 하나씩 떴어요. 더 빠르게 뛴 거. 1초 하나씩 뜨면 빠른 게 아니죠. 1초에 하나 이상 뛸 것 같아요. 1초에 두세 개 뛰어야 좀 빨라지는 거고 보통 1분에 맥이 몇 분 정도 뛰죠? 60, 70? 네, 60, 70 뛰는데 맥이 한 번씩 1분에 한 번 뛰면은 좀 그렇죠. 좀 더 빨리 뛰어야 되겠죠. 빠르다는 맥은. 자, 또 누가 이야기할 사람 있을까요? 저렇게 이야기해주면 돼요.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되니까 맥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저는 맥의 움직임은 네, 그냥 할게요. 예. 초반이랑 중후반을 나눠 좀 더 가까이 대고. 초반에는 맥의 움직임이 크게 느껴져서 그리고 또 중후반에는 천천히 그리고 규칙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렸을 때 초반에는 진통을 크게 잡아서 그렸고 중후반에는 초반보다는 작게 잡아서 그렸습니다. 예. 또 아까 누가 한다 했죠? 예, 주세요. 저는 맥을 좀 오랫동안 잡고 있었는데 아까 교수님께서 시험을 잘 못 봤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감정 상태가 동요했었던지 좀 맥이 빨라졌고 강해졌던 느낌이 있었고 또 다시 평화를 느낄 때는 아까처럼 돌아왔었는데 그래도 기본적인 박자나 울림은 큰 차이점은 크게 벗어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또 뒤로 주세요. 누가 이야기할 사람. 저도 맥을 1번 이상 꾸준히 짚어보았는데요. 학교에 아까 전에 급하게 뛰어와서 그런지 맥이 전반적으로 우선 불규칙적이고 빠르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아까 인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중간 맥이 엄청 크게 뛰는 구간이 있었는데 그 구간이 규칙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불규칙적으로 나타나서 약간 이상하다고 느끼고 왜 그런지 좀 알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또. 저는 30초 동안 횟수를 세고 두 번 곱해서 맥수를 셌는데요. 1분에 66회 정도 뛰었습니다. 그 맥이 뛰는 느낌이 굉장히 동글동글 말씀하신 것처럼 전 방울토마토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느낌이 귀여웠다 생각했고 세기는 그렇게 세진 않았고 규칙적이었는데 제 생각엔 저는 너무 뛰어오지도 않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또 잠도 잘 깨서 그랬던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다른 이야기할 사람 있을까요? 자, 네. 마이크 좀 돌려줄래요? 자. 오늘 지각을 해서 교수님의 눈치를 보는 다음에
지금 눈치 보이는 사람 또 있어요. 맥이 조금 빠르게 뛰었던 것 같고 어제 잠을 제대로 잘 못 자서 더 불규칙적으로 뛰었던 것 같고. 그림은 어떻게 그렸어요? 그림. 아직 열어봐요. 못 그렸어요? 아이고, 미안. 자, 맥상에 대한 그림들을 이렇게 많이들 그렸죠? 대부분 이런 식으로 그렸을 거예요. 그죠? 대부분 그린 사람이 이렇죠. 아닌 사람도 한두 명 있어요. 아까 최고 위에 보면은 그 대나무를 긁는 것 같다 한 것처럼 대나무하고 칼이 대나무 긁은 게 어떻게 칼이 긁었나 모르겠지만은 대나무하고 칼이 있었어요. 그렇게 그리면 그 그림은 안 맞는 거지만은 지금 여러분들이 한 것이 어차피 거의 다 본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잖아요. 그죠? 하고 싶은 것들이 이제 점점점 이 의학적으로 쌓이고 모이고 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맥을 그린다는 것은요, 이거는 솔직히 손으로 맥을 잡을 때 저렇게 느껴질까요? 이게 과연 몇 초 동안 잡은 맥일까? 1분 동안 맥을 다 그린 걸까? 안 그러면 뭐 1초만 그린 걸까? 3초만 그릴 걸까? 그거 먼저 좀 생각을 해줘야 돼요. 자, 내가 5초 동안 맥상이 어떻게 변했다 하는 걸 갖다가 한번 생각을 해서 그린다 하면은 좀 달라지겠죠. 이거는 지금 계속 맥상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가면 거의 몇 초 동안 잡은 맥이 되겠죠. 그죠? 안 그래요? 몇 초 동안 잡은 맥이에요. 그래서 그 맥을 갖다 이렇게 했는데 보통 우리가 맥을 잡을 때 이런 거 잡힐까요? 튀어나온 것 말고 이런 거 잡힐까요? 이런 거? 안 잡히죠. 여러분 맥 잡을 때 맥이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잡힌다면은 뭐 60초라 하면 1초,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하나하나 뛰는 것이 맥이 잡히는 것이지 맥 파동 자체가 이렇게 막 떨리는 거 조그맣게 떨리는 거가 잡히진 않아요. 그죠? 여러분들 손이 그렇게 예민해요? 절대 아니죠. 그림을 잘못 그린 거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들은 저걸 알고 있으니까 저걸 가지고 그렸어요. 그러니까 저런 편견 없이 그림을 그린다면은 좀 다른 식으로 그림을 그려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처음 해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죠? 내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림을 그린다면 저 정도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죠. 좀 더 이제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창의적으로 그린다면은 좀 다른 내용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도 맥에 대한 이 그림을 그려놓고 이걸 갖다가 이 맥상을 갖다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게 이해하겠느냐. 나만 알고 있는 게 끝이 아니라 내가 그린 맥상을 갖다가 다른 사람도 똑같이 느껴주고 이해해달라라고 하는 식으로 그림을 그린 것이죠. 그래야 딱 그림 봤을 때 이건 이렇구나 하고 쉽게 볼 수 있겠죠. 나는 나 혼자만 이렇게 그려놓고 이것이 서맥이다, 지맥이다 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 이걸 그린 사람은 이 맥이 상맥이다, 빠른 맥이다. 그림만 보고는 도대체 어떤 맥인가 모르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더 공부해 나가면서 좀 더 정확하게, 자세하게 배울 수 있겠죠. 아까 나왔던 그 소문 연론에 나온 문장도 나중에 이 내경 시간에 배우겠죠. 그래서 그 얘기를 별로 안 했던 이런 부분인데, 그 내경과 상관론이 굉장히 중요한 연관관계이기 때문에 저것도 좀 알아두면 더 좋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쭉 이야기할 때 보면은, 이런 맥상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이 돼야 될 이럴 필요가 있겠죠. 대부분 다 이렇게 그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이제 다음에 또 이렇게 그릴 기회가 생기면은 좀 더 잘 그리겠죠. 자, 요거 친구는 한번 설명 좀 해줄래요? 배준우. 예. 저는 그 맥을 잡았을 때 갑자기 한 번은 세졌다 그리고 한 번은 약해졌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한 1분에 한 80회 정도는 뛰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저렇게 그림을 그린 이유가 뭐예요? 예. 한 번은 세져가지고 원을 크게 그렸고 한 번은 약해져가지고 원을 좀 짧게 그렸어요. 그냥 근데 규칙적으로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그런 것 같아요. 맥을 그렇게 느꼈다. 솔직히 이렇게 되면요. 진짜로 때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멀쩡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뭐 본인이 느낀 거, 그 느낀 대로 한 거니까 괜찮아요. 잘했는데 다른 학생들과 그림은 많이 다르죠. 나름대로 좀 더 창조적으로 그림을 그려준 것이죠. 그래서 내 맥상이 좀 컸다 작았다 컸다 작았다 컸다 작았다 하면 좀 이상한 이런 상태가 되겠죠. 맥이 그대로 또 뛰는 것이 일정하게 딱딱 뛰어야 되는데 그 뛰는 것이 크게 뛰었다 작았다 하면은 뭔가 이상이 있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잘 재보고서는 계속 그렇다면은 내가 어디 문제 있나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맥은 우리 손에 잡히는 맥은요 거의 비슷하죠. 거의 비슷하게 잡히는 게 큰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이 그림을 그리고 이걸 보고서는 그냥 그림 봐서 몰랐는데 설명을 드니까 한 번은 컸고 한 번은 작았다 하는 걸 보면 알게 되겠죠. 처음엔 그냥 설명 안 들었을 때 몰랐는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맥이 한번 컸다 작았다 이렇게 뛰더라 라고 하는 걸 갖다가 그림을 그려준 이런 식으로 되니까 뭐 이런 그림을 그렸다면 좀 더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아까 최고 앞에 그 대나무 그린 친구 자, 한번 얘기 좀 해줄래요? 자, 김도영. 예. 어딨죠? 예. 정답이 아니라 창의적으로 그렸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맥이 조금 규칙적인 편이고 맥을 잡았는데 딱딱해가지고 칼로 대나무를 얇게 써는 기분이 들어서 그랬어요. 네, 칼로 대나무를 얇게 썰었는데 자, 대나무를 어떻게 썰을까요? 자, 이게 대나무라면 어떻게 썰을까요? 그냥 이렇게 싹싹싹 네? 어떻게 해요? 이렇게 대나무 이렇게 얇게 해서 그냥 껍질 쪽을 밖에 껍질을 도려낸다. 네. 껍질을 까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 네. 그렇게 한다. 실제로 이 생맥을 말을 할 때 대나무를 이렇게 깎았다 할 때 그렇게 깎는 게 아니에요. 대나무에 칼집을 내요. 이렇게 옆으로. 칼집을 내면 대나무가 그냥 있을 때는 매끌게 하죠. 이제 칼집을 쫙 내면 어때요? 깔끔없죠. 그런 식으로 보는 것이 생맥을 말할 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좀 약간 이 다른 쪽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이제 좀 더 진행이 되면은 좀 더 알게 되면은 깎는 게 어떻게 깎는다 하는 걸 알게 되겠죠. 그래서 저렇게 좀 이렇게 창의적인 생각으로 좀 그림을 그려주고 설명을 해주고 하면은 좀 더 좋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예시가 딱 저렇게 되니까 예시가 딱 그렇게 이렇게 파형으로 나오다 보니까 대부분 이렇게 파형으로 그려졌죠. 그래서 예시를 안 주면 또 어떻게 그러니까 더 막막해 하는 경우가 있어서 예시를 좀 그려줬죠. 여러분들 선배들 중에는요, 이 그림을 그리라고 하니까 풍경을 그렸어요. 풍경을 딱 그려놓고서 왜 이랬냐 하니까 내 맥상은 지금 이 풍경을 보듯이 편안하고 좋아서 이렇게 풍경을 그렸다. 뭐 이런 친구도 있었고 다양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맥에 대한 설명을 갖다가 아무리 말로 설명해도 맥에 대한 것이 설명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 안 되겠죠. 그래서 그림도 그리고 말로도 설명하고 별짓을 다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맥에 대한 그림을 갖다가 이렇게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송나라 시대에 그 맥에 대한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죠. 맥에 대한 그림도 이렇게 다 모아놨는데요.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찰병제라는 책에 보면은 이 맥이 부맥을 말하면서 부맥이 이렇게 그려놨어요. 원문에다가 이렇게 부맥 그려놓고 활맥은 이렇게 구슬 같은 거 또르륵 가는 거 이렇게 그려놓고서는 이게 활맥이다 부맥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자, 활맥은 여기서는 지하 상관여주동 안지즉 복 불진 이라 해가지고 활맥은 구슬이 있네. 구슬 끼워놓은 구슬을 갖다가 이렇게 만지는 것 같다. 좀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다. 구슬이 어때요? 좀 이렇게 매끈매끈하죠. 그걸 갖다 이렇게 딱 손으로 굴러도 매끈매끈하게 가는 것처럼 그런 맥이 활맥이다라고 했고, 부맥 같은 경우는 손가락 아래에 찾아보니까 부족하면 들어서 위에 들었을 때 약간 이 맥을 갖다가 꼰드는 게 아니라 약하게
띄었을 때 맥에 거기서 맥동이 많이 나타난다. 세게 눌렀을 때 맥동이 나타나지 않는다. 해가지고 위에서 뜨는 맥이구나 라고 해서 이렇게 부맥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맥에 대한 그림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그린 거와는 전혀 다르게 그려놨죠. 그래서 이 시대에는 이렇게 그려서도 맥에 대한 설명을 아마 해보자 라고선 한 거예요. 그래서 맥이 위에 있게 뜨는 것이 부맥이고, 규맥 같은 경우는 꼭 대파 있죠, 대파. 대파가 어때요? 속이 좀 비어있죠. 대파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처음엔 좀 약간의 탄력성이 있는데 좀 세게 누르니까 어떻게 돼요? 푹 꺼지죠. 그런 것처럼 그런 맥을 규맥이라 그래요. 활맥은 구슬이 이렇게 쪼르르 흘러가는 것 같다. 실맥은 탁탁 치는 것 같다. 현맥은 줄이 있는 거. 줄을 팽팽하게 당긴 다음에 누가 옆에 쳐주고 손가락 튕겨주고 그 튕기는 부분 한번 잡아보면은 이 맥이 현맥인 것 같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맥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다 보니까 분명히 이 그림에 대해서 찬성 못하는 경우는 많이 있어요. 양맥이라 하면서 이렇게 그려놨어요. 허맥도 이렇게 그려놓고. 맥이 어떻게 보면 이게 그림상으로 보면 꽉 차 있죠. 꽉 차 있으니까 실맥이다라고 봐줘야 되는데 딱 꽉 차 있는 그림을 그려놓고 허맥이다, 양맥이다 라고 해서 말하고 세맥도 이렇게 해서 이걸 모두가 다 동의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후대 사람들한테 좀 더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맥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해줬다는 거.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이렇게 맥을 공부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맥을 잡고 맥을 공부하면서 뭐 이렇게 된 그림이든 안 그러면 다른 그림이든 여러분들이 계속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을 보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자, 내 맥이 이렇다. 이 맥에 대해서 너도 내 맥상에 대해서 찬성하냐, 동의하냐, 공감이 가냐 하는 걸 물어서 서로 공감이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맞으시겠죠. 그래서 이게 그림으로서 설명을 했다는 것, 그림으로 맥을 갖다 설명하려고 노력했다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맥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게 되는 것이죠. 뭐 이 정도로 이야기했는데 좀 그 사이버 교육에서 그 날짜가 좀 잘못돼서 좀 아직 수업을 못 듣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냥 내가 이야기를 그냥 수업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송대의학에서는 뭐 아주 다양한 게 많이 나오는데요. 재밌고 다양한 게 많이 나오는데 요거 뭐라고 읽어야 되겠어요? 자,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최고 위에 거 읽어보세요. 읽어봐요. 소리내서. 소리내, 빨리. 벙어리예요? 뻐끔뻐끔? 물고기? 뻐끔뻐끔만 하면 돼요? 자, 뭐라고 읽어야 돼요? 자, 마이크 이제 크게. 강의형에서 썸머리 보지 말고 저걸 얘기해요. 저걸 얘기해봐. 읽어봐요. 뭐라고 읽어야 돼요? 앞에 뭐라고 읽어요? 이거 최고 앞에 거 요거. 이예요, 여기예요? 여기요, 이예요. 둘 중 하나죠. 그 다음에 뒤에 거는, 두 번째 거는 무슨 간자죠? 빨리 찾아요. 네이버 찾아. 이럴 때 네이버 찾아야지. 간자 무슨 간자인가를 보면은 앞에가 여기인지 인지가 나와요. 네? 무슨 간자요? 대쪽간? 대쪽간? 좀 다른 뜻인데 찾아봐요. 간략할간? 간략할간. 그러면은 간략하다 하면은 저거 역간방이에요, 이간방이에요? 이간방이 맞겠죠? 네, 정답이에요. 이간방. 그렇게 해서 이간방이라 해서 자, 처방이 대부분 뭐 굉장히 두꺼웠죠. 그 청금방, 앞시 나왔던 청금방, 청금요방, 청금익방은 다 백과사전 형식이라고 했죠. 굉장히 큰 책이었어요. 그런 큰 책들을 갖다가 다 보려니까 보기 힘들죠. 그걸 갖다가 그럼 어떻게 하냐? 좀 쉽게 여러분들 썸머리 좀 해달라 하잖아요. 썸머리 한 것처럼 썸머리 된 책이 이간방이에요. 쉽게 볼 수 있게. 그래서 이런 이간방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었고, 우리나라에도 뭐 본과 진입식 할 때, 여러분들 본과 진입식 할 때 많이 선물하는 책 중에 하나가 방해학편이죠. 방해학편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도 보면 어떻게 보면 이간방에 속해요. 동의보감에 나온 내용들을 쫙 요약해서 처방들 다시 선별하고,
그 내용 쭉 요약해서 만든 책으로서 아주 편하고 쉽게 볼 수 있게 만든 책들이 이 송나라 시대에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있고요. 송나라 시대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교정의소국이에요. 자, 송나라 시대에 과거 시험을, 자, 송나라 시대 의사를 갖다가 북인들은 대부, 남인은 낭중이라 해서 중국에 지금 대부란 용어 쓰죠. 따이프. 요거는 다 의사를 말했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썼던 의사라는 용어가 지금도 나와서 뭐 의사를 따이프라고 하고 있는 이런 부분도 되고 있고요. 자, 의사 과거 시험에서 하는 방법이에요. 의사 과거 시험을 어떻게 봤었느냐? 가장 많이 했던 것이 오럴 테스트. 자, 어디 뇌경 몇 편 외워보세요 하면 처음부터 그냥 다 외워야 되는 그런 오럴 테스트를 기본으로 한 것이죠. 그 다음에 맥에 대해서 맥을 갖다 이 사람 맥을 잡고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라 라고 하는 것처럼 맥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대의는 기초 이론이겠죠. 이거는 기초 이론들을 갖다 이야기했고, 처방, 그다음 가령은 이거는 변증 논치하는 거 이런 부분을 이야기했고, 운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들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걸, 이런 모든 것들을 체험을 봤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교정의소국까지는 나름대로 한의학이 지금까지 이루어질 수 있게, 옛날 사람들은 송대 이전이나 그 옛날 사람들은 책들이 어땠어요? 대부분 어땠어요? 인쇄술이 언제 나오게 되었죠? 인쇄술 발전이 언제 됐죠? 송나라. 자, 송나라 시대 3대 발명품 뭐가 있죠? 또 화약, 나침반, 인쇄술. 이 세 가지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나옴으로 인해서 인쇄가 된다는 것은 뭐를 말해요? 여러분들이 막 굉장히 많은 그 의학사 교재를 갖다가 빽빽이를 써온다 했을 때 보면은 쓰는 사람마다 다 약간씩 오자가 생길 수 있죠. 그런데 옛날에는 그 인쇄술이 나오기 전까지는 다 하나하나 일일이 다 필사를 했어야 돼요. 그래서 필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생겨나는 오류가 있어요. 그 오류들이 있었는데 인쇄를 하다 보니까 그런 오류가 없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인쇄가 되면서 오류가 없어지게 된 이런 부분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고, 그래서 그런 책들이 그 이전에 있던 책들은 보면 대부분 어때요? 네가 쓴 거 다 달라질 수 있죠. 똑같은 청금 요방인데 그 청금 요방이 이 사람 쓴 것이 다 달라요. 100개 쓰다 보니까 아주 꼼꼼하게 잘 쓰는 사람은 아주 하나하나 보면서 잘 썼는데 거기에 또 이거 틀렸다고 자기가 고치는 경우도 있고, 좀 막 대략 쓰는 사람들은 한두 페이지 빼고 그냥 넘어가서 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다양하게 그 오류들이 있었는데 그런 오류들을 갖다가 한번 교정을 다 한 것이죠. 지금까지 나온 책들을 다 모아라. 청금방 1페이지를 다 모아서 1페이지만 같이 보면서 어떤 부분이 틀렸고 어떤 부분이 잘 된다 하는 것 갖다가 다시 정리해서 이 책은 이제 청금방 1페이지는 여기서 말하는 걸로 딱 결론을 짓자 라고 해서 거기서 교정의소국에서 그런 책들을 갖다 교정을 하나하나 다 했어요. 그래서 나온 것이 지금까지 흘러가고 있는 그 책이 대부분 이 교정의소국에서 나온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비급 청금여방, 이것도 요 교정의소국에서 나온 것이고, 황제내경도 여기서 나온 것으로 대략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여기서 이 교정의소국에서 여러 가지 의서들, 여러 가지 판본이 다른 여러 가지 의서들을 갖다가 다 모아가지고 판본을 어느 정도 통일화시켰다. 장점은 통일화시켰는데 단점을 보면 또 거기서도 그 사람들이 완벽하지 못하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한의학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아요? 전혀 아니죠. 맥상도 아까 그 딱 샘플 준 거 그거에 맞춰서 거의 다 하다 보니까 그런 오류가 생길 수 있는 건 어쩔 수 없죠. 그래서 그 시대적인 오류의 한계에 따라서 송나라 시대의 이 교정의소국에서 교정한 책도 보면은 오류가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건 꼭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오류가 있었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그 책이 이제 후대에 전해지는데 인쇄된 걸로 후대에 전해져서 나름대로 표준화됐다는 거. 표준화된 책이 후대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이런 일이죠. 그래서 한의학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 이 송대 교정의소국에서 의서를 교정한 것이다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교정의소고 했고 이제 앞으로 3차 학문적 근거도 좀 더 나와야 되겠다 하는데 뭐 저것도 옛날 얘기지만은 지금에 와서는 뭐 챗GPT나 뭐다 해서 또 나오고 아마 또 몇 년 있으면 또 이상은 또 나오겠죠. 저 AI를 뛰어넘는 새로운 게 나와가지고서는 내 생각이 그냥 바로 이렇게 나온다거나 하는 게 될 수도 있겠지만은 하여튼 그런 것이 발달을 하면서 우리가 의학적인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다 종합해서 뭐 알 수 있게 딱 제시해주면은 더 좋겠죠. 다 우리가 내가 배 아픈 환자가 이 친구가 배가 아픈데 다 배가 아픈데 이 친구에 대해서 진단을 좀 해줘. 어디 아픈 거에 이야기 딱 듣고 그다음에 의사가 이 아픈 것에 대한 몇 가지 힌트를 더 주면은 저는 GPT 같은 것이 이런 병일 확률이 높다 라고 하면서 답을 알려주겠죠. 지금도 아마 가능할 거예요. 그 정도는. 이 GPT가 좀 더 그쪽으로 발전시키면은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의사들이 점점 할 일이 없어지겠죠. 의사들이 할 일이 없어지면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되겠지만은 어찌됐건 이제 새롭게 발전하면서는 이런 이 정보 자료, 디베이스 같은 것들은 굉장히 많이 축적이 돼 있으니까 이제 문제는 그 축적된 디베이스가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한의학 고전 DB에서도 보면은 저거를 그 한국 한의학연구원에서 그 고전 DB를 갖다가 구축을 하면서 누구 걸 갖다 놓고 이 고전 DB를 구축을 해야 되느냐 할 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겠죠. 어떤 것이 가장 정확한 거냐. 근데 황제내경이라는 책도 보면은 학자들에 따라서 이 부분은 잘못됐다. 아니다, 이 부분 맞다. 라고 해서 그런 논쟁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명확한, 정확한 DB를 갖다 구성하는 것이 아직은 좀 힘들고 있지만은 그 DB가 잘못됐으면은 나중에 판별할 때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판별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DB들, 자료들은 좀 더 명확하게 아마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이런 부분이 되죠. 어찌됐건 한의학 연구라든가 한의학 연구 근거, 연구 방법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발전을 준 이런 것이 그 교정의소국이다라고 했죠. 교정의소국이 만들어진 것은 송나라가 워낙 발전했죠. 송나라가 발전해서 송나라 시대 가장 유명하게 발전된 것이 뭐뭐 있죠? 아까 3대 발명품, 과학적으로 3대 발명품이 있었고 또 문학적으로도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문학에서 유명한 사람들. 문과 출신 없어요? 송나라 시대 유명한 시인하면 나오겠죠. 그죠? 조보 같은 이런 시인들이 나오면서 이 문학이 굉장히 발전하게 됐어요. 문학이 발전하고 그러면서 의학도 그와 따라서 같이 발전을 하게 되고 그래서 송나라 시대에는 후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유학의 문헌은 송나라에서 갈라지기 시작했고 의학의 문헌은 금원 시대부터 갈라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송나라 시대에 이미 의학이 어느 정도 활발하게 발전이 되었고 그 발전된 영향을 받아서 이제 분파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의학에서도. 그것이 금원 시대다라고 했고 송나라 시대의 어떤 이런 문학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어떤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었다는 걸 갖다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이 발전이 되다 보니까 의학에 대해서도 좀 더 신경 써서 정부에서 신경 써서 의학을 발전시키게 되는 이런 계기가 있었다라고 했고요. 어찌됐건 그 서적을 갖다 보급하기 굉장히 어려웠는데 인쇄가 되다 보니까 보급이 굉장히 편하게 됐죠. 하나하나 써야 될 것 갖다가 인쇄로 딱 해버리니까 굉장히 편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것이 그 없어지는 게 많이 방지되어서 실전 방지되었다. 그래서 의사의 보급이 촉진되어서 어떤 한의학이라는 학문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실제로 상한론이라는 것도 있죠. 상한론이라는 것도 이 교정의소국에서 상한에 관련되는 부분이 언급이 되고 나왔기 때문에 상한론이 이때부터 발전하기 시작해요. 상한론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이 누구누구 있었죠? 이 송나라 이전에 상한론 하면 누구누구 생각이 나야 되죠? 상한론. 생각나는 사람? 네? 장준경. 예, 맞아요. 장준경. 그 다음 또? 장준경 이꼴 장기예요. 같은 사람이고요. 예, 또? 누구 있을까요? 상한론 하면 생각나는 사람. 예, 왕숙하. 왕숙하가 상한론에 관련해서 뭘 이야기했죠? 예, 맥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상한예,
그다음 변맥법, 평맥법 같은 이런 부분들은 원래 중견전서에 있는 게 아니라 아마 여기서 왕숙하의 이야기가 아마 들어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생각나는 사람 또 누구 있죠? 한 사람 더 있어요. 책 아까 내가 얘기한 사람 책 얘기했잖아요. 아까 요 교정의속 이야기하면서 사람의 목숨은 뭐보다 귀하다. 뭐죠? 아는 것 같은데. 어? 금? 네, 금보다 귀하다. 그래서 그때 나온 책이 뭐죠? 자, 금. 금자 들어가는 책. 금기혈압. 예? 금계혈약. 네, 비슷한데 아니고요. 그렇죠. 천금요방. 천금요방은 누가 지었죠? 손사막이라는 사람이 천금요방을 지었죠. 그래서 천금방. 그 다음 왕숙하와 손사막이 상한론에 관련된 이야기를 갖다가 넣어줬다. 언급을 했다. 라고 해서 얼마나 어떻게 언급했나를 갖다가 제대로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송나라 시대 와서는 상한론에 대한 연구가 엄청 많은 사람들이 상한론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책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상한론의 주석서가 송나라 시대부터 나오기 시작을 해요. 왕숙하라든가 천금망이라 여기는 상한론에 대한 주석이 거의 없어요. 이 천금요방에서는 상한론 부분 파트가 9권, 10권인데 거기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볼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하니까 되고 후세 이 교정한 책에서 그걸 갖다 집어넣어서 이 손사막 선생이 상한론을 갖다 연구했다라고만 이야기하고 있는 정도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상한론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되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나타난 교정한 책들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다 상한론, 근계옥환경, 비급천금요방, 근계율학방론, 중강보조 황제령의 소문, 맥경, 가불경, 외대비호, 천금익방 같은 책으로서 요 정도에서 요 정도 책들을 갖다가 교정해서 거의 이 교정된 판본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요 11가지가 이 책들을 교정을 해서 세상에 나와 있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대부분 미안해요. 우리가 보고 있는 대부분의 책들은 이것들은 다 교정의 속에서 교정을 거친 책들을 판본을 보고 있다. 아마 교정의에서 교정을 안 했으면은 황제령의 소문도 어떤 판본을 보고 있을지 아직 모르고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고 있다라는 것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뭐 여러분들의 발표라든가 저희가 좀 늦었는데 그 시간이 약간 바뀌어서 사이버 캠퍼스에 시간을 다시 고쳐놨거든, 수정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수업은 아마 일요일까지 듣게 해놨고 다음 주 수업은 오늘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들을 수 있게 이렇게 수정해놨으니까 혹시 수정이 안 됐거나 잘못됐으면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나도 좀 뭐 바빠서 정신없어서 못 봤는데 그런 부분 수정할 수 있게 좀 해주시고 일단 요거 잠시만요.